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가 상장이 됐죠. 5월 26일 날 상장되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팔 사람들은 팔고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은 새롭게 들어오고 이런 손바뀜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차 잔고 관련해 가지고 특이점이 발견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유드려 볼 예정입니다. 오늘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했죠. 코스피 시장도 상승은 했지만은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 수가 100개 미만이에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잖아요. 그러면서 ETF 자금 몰리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도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리스크 포인트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세상에는 새로운 재료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금의 배분도 또다시 일어날 테니까 오늘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인 영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공유를 드려볼게요. 오늘은 수급을 먼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 거래량 증가하는 부분 이게 좀 더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손바뀜 현상도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이제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수급을 보면은요, 순매수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했고 외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많이 팔았죠. 여기서 다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기관 자금이 돈이 들어오면서 수급에 대한 공백을 좀 메꿔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루닛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입니다. 1분기 보고서는 나왔잖아요. 그리고 1분기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닛을 커버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래에셋증권에서 새롭게 또 리포트가 올라왔거든요. 대체적으로 키움증권의 신민수 연구원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커버하는 종목이 루닛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 미래에셋도 이제 추가적으로 리포트가 올라왔고,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쏟아지다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또 관심을 갖고 여기에 관련된 알고리즘 트레이딩 매매 자금들도 유입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진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또 받게 되는 부분,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주가도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신주 상장이 5월 26일 날 이제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관 자금들이나 외국인 자금들 중에서 조금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곳은 권리락일날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량 매도하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만 챙기는 거죠. 권리만 챙겨놓고 여기에 신주 청약에 참여합니다. 청약에 참여하면은 이들의 단가는 얼마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확정 발행가액 26,750원이고 여기에 무상증자했으니까 2분의 1 가격으로 조정시키면은 13,375원입니다. 이거 단가예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높죠.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매수 세력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도 물량을 흡수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하지만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매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차 수량은 공매도를 하기 전에 먼저 주식을 빌리는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시장에 매도하고 주가가 빠지면은 시장에 주식을 다시 매수해가지고 빌린 곳에 갚고 이러면서 대차 증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대차 물량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공매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5월 26일 날 볼게요. 신주 상장일에 대차 물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빌린 주식 총 수량이 710만 주 정도 되고 여기에 상환 물량, 다시 말해서 갚은 거죠. 빌린 곳에다가 이렇게 갚았다라고 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미리 공매도를 쳐놨다가 신주가 상장이 되고 빌린 곳에다 갚은 물량이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390만 주 정도가 다시 늘어났다.
이걸 가지고 대차증감만 보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이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이런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차 잔고 비율입니다. 상장 주식 총수에서 빌린 주식의 수량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요, 5월 26일 신주 상장일에 대차 잔고 비율이 줄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상장된 주식 수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빌려놓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놓은 주식 수 비율이 이전 영업일에는 15.29%였는데 오히려 13.02%로 줄었다. 그리고 그 이전엔 얼마였죠? 21%, 24%, 25%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증감만 봤을 때는 약간의 이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전체 대차 잔고 수량이 전체 주식 총수 대비해 가지고는 비율이 줄었다. 늘어난 주식 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입니다. 그런데 23년도 12월 1일 이때가 루닛의 무상증자 신주 상장했던 날이에요. 그런데 이때하고는 데이터가 좀 차이가 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확실히 다른 부분은 있지만은 리스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저희는 2분기 실적을 더 기대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팔 사람들 팔고 나가고 새롭게 들어올 사람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 털 거 털었구나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탈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차 상환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숫자만 보고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 이거를 명확하게 저희가 리스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상장 주식 총수 대비해 가지고 비율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공매도 순 보유잔고 수량이죠. 이 공매도 순 보유잔고 수량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로 공매도를 해놓은 거예요. 공매도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은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매수해가지고 빌린 곳에 갚는 그러한 잠재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 순 보유잔고 수량이 많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 수량이 엄청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루닛은 그 정도 비율까지는 아니지만은 한때 높았던 이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시기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해칭 차원에서의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는 거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신주가 상장되기 이전에 미리 공매도를 한다. 공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주가 상장되면은 입고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입고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다. 그러면서 대차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해지 차원의 공매도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월 26일이죠. 5월 26일 날 데이터는 정확히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5월 28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6시 이후에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때 공매도 순 보유잔고 수량이 얼만큼 변화가 됐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저희가 추가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공매도하는 곳에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투자하시다 보면은요, 이 시간 그리고 주가, 이 두 가지의 이 변수에 의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루닛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때가 24년도 11월인가 그랬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마스터 계약 체결했을 때, 이때 주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그리고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박스권, 이게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박스권입니다. 이걸 상단을 뚫으려고 올라갔다가 또 부딪힌 게 그 다음의 가격대 2만 원 후반대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이런 구간들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의 현상입니다. 앞으로 뚫고 올라가지 말라는 법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언제쯤 다시 이 매수로 돌아설까? 저는 이 친구들이 들어와 줘야지 수급 공백을 메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려면은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 CB 전환사채, 이 전환 물량, 일반적인 ETF 자금으로 들어오는 기계적인 매수 매도 이런 자금 말고요, 종목이 좋아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비중을 늘려가려고 하는 전략적 종목, 이런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루닛을 고려했을 때 CB 전환 물량, 그런데 전환을 안 하고 만약에 풋옵션을 행사한다? 이것도 고려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관련돼서, 실적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갖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밑바탕에 깔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1분기 실적이다. 최소한 2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봐야지 올해 어떻게 얘네들의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3분기 가서 올해 가을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까?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루닛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전략적 협업에 이은 구체적인 매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24년도 11월에 마스터 계약 체결하는 거,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름 하나만 나와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추가적인 어떠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는 다시 실적을 향해서 따라가는 이런 주가 흐름을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닛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멘탈을 잡고 그 다음에 정보를 좀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고 저희가 투자에 임하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네이버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상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요, 구독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닛을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이 어떤 다른 종목이 먼저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종목에서 많은 수익이 났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났을 때 평단가 낮추는 거, 이런 전략적인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한 업종에만 투자해가지고 장기간 수익을 크게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은요, 항상 시장에는 순환매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구독자분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종목, 신규 매수 종목을 또 한 가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익 실현하고 매도 완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을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하시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공지사항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증권사하고 자문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하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도 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매수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팔로워, 모니터링을 매도 완료하기 전까지는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구독 버튼을 누르고 구독을 하시면 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이 정보들 그리고 컨텐츠들 무료 컨텐츠 아닙니다. 제가 리서치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채널은 실질적으로 수익 추구가 목적입니다. 성과가 좋아야 되겠죠? 이런 성과들 같은 경우도 공지사항에 제가 매도 완료한 종목 나오면은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비용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한 달만 구독하셔도 월에 5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제가 따로 루닛의 공부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루닛은 좀 공부도 필요한 종목이어서 벤자민의 종목 스터디라는 제목으로 루닛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좀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 투자하시는 분들 저 벤자민과 함께 하시면서 멘탈 잡아가시고 같이 투자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